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방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은요, 물로는 도저히 끌 수 없는 그런 특수한 불을 끄는 기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기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새로운 안전규칙, 바로 NFSC 106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소방관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모든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실, 아니면 국가 통신망이 연결된 그런 중요한 장비실, 여기서 불이 났다고 물을 확 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건 불을 끄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걸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로 이 딜레마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물이 정답이 아니라면 그럼 대체 뭐가 필요한 걸까요? 바로 전혀 다른 종류의 소방관, 보이지 않는 소방관이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이산화탄소, CO2였어요. 이 가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게 공간을 싹 채워버리면서 불이 타오르는데 꼭 필요한 산소를 밀어내버리는 거죠. 물이나 분말처럼 막 끈적이는 잔여물도 전혀 안 남기니까 와, 진짜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럼 이 똑똑한 보이지 않는 소방관은 대체 어떤 원리로 불이랑 싸우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상대해야 할 불의 종류부터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표면 화재예요. 말 그대로 기름이나 가스 표면에서 확 하고 순식간에 타오르는 불이죠. 이건 워낙 빨리 번지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심부 화재입니다. 이게 좀 골치 아픈 녀석인데요. 겉보기엔 불이 다 꺼진 것 같아도 저기 쌓여있는 종이나 목재덤이 깊숙한 곳에서 불씨가 계속 살아남아서 은근하게 타들어가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을 완전히 잡으려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CO2 농도를 유지해서 말 그대로 불씨를 푹 담가서 꺼버리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 전체 시스템이 되게 흥미롭게도 우리 몸하고 정말 비슷해요. CO2를 가득 품고 있는 저장 탱크는 숨을 머금은 폐 같고요. 이 가스를 방 곳곳으로 빠르게 실어 나르는 배관은 피를 보내는 동맥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딱 지휘하는 제어반은 바로 우리의 두뇌인 셈입니다. 정말 정교한 하나의 유기체나 다름없죠. 자, 그럼 대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뿌려야 불을 끌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절대 감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밀한 계산이 필요한 그야말로 과학의 영역이에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똑같은 공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보호하려는 그 공간에 완벽하게 맞춰서 맞춤형으로 설계를 해야만 해요. 양이 너무 적으면 불을 못 끄고 또 너무 많으면 엄중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방의 크기, 그러니까 방호구역의 최적에 따라서 필요한 CO2 양이 달라지는 걸 보여주거든요. 보세요. 45세제곱미터 미만의 좀 작은 공간에서는 1세제곱미터당 1kg이 필요한데 쭉 내려가서 1450세제곱미터가 넘는 엄청나게 큰 공간에서는 0.75kg으로 오히려 줄어들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뿌리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의 특성을 얼마나 정밀하게 계산하느냐, 이게 바로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타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 표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일반적인 전기 설비 화재는 CO2 농도를 한 50%만 만들어줘도 충분한데 아까 말했던 심부 화재 가능성이 높은 모피나 석탄 창고 같은 곳은요, 무려 75%라는 엄청난 고농도가 필요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고 약을 다르게 처방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불이 났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경보가 울리는 순간 과연 어떤 일들이 순식간에, 그것도 자동으로 착착 벌어질까요? 이 모든 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집니다. 먼저 혹시 모를 오작동을 막기 위해서 센서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동시에 불이다! 하고 확인을 해요. 그럼 즉시 사이렌이 울리고 번쩍이는 경광등이 터지죠. 동시에 CO2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환기장치가 탁 멈춥니다. 그리고 마침내 CO2가 방출되면서 불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강력한 시스템에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 기술의 가장 어두운 이면을 똑바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불을 끄는 원리가 뭐였죠? 산소를 차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서운 건 이 원리가 사람한테도 똑같이 아주 치명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CO2 농도가 짙어진 공간에서는요, 우리가 숨을 몇 번만 쉬어도 바로 의식을 잃고 결국에는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당연히 법규도 이 끔찍한 위험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화재 안전 기준 2.8.1 조항을 보면 사람이 항상 근무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거나 대피하기 어려운 장소에는 아예 이 설비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국가가 인정한 거죠. 바로 이 사람의 안전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규칙이 드디어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준, NFTC 062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날짜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2024년 8월 1일. 이날부터 새로 설치되는 모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엄격해진 안전 기준을 반드시 무조건 따라야만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의 과거 위험들 한번 보세요.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서 위험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오른쪽에 새로운 안전해법을 보시죠. 이제는 후각으로 바로 알아챌 수 있는 냄새를 반드시 넣어야 하고요. 대피할 수 있게 충분한 경보 시간을 줘야 하고, 심지어 사람이 직접 방출을 멈출 수 있는 수동 지연 스위치까지 의무가 됐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이 부취제, 즉 냄새 첨가제를 의무화한 거예요. 규정 2.16.2에 새로 들어간 이 조항 하나가 그동안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웠던 위험에 냄새라는 아주 명백한 신호를 달아준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단순한 변화 하나가 앞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기술의 발전은 때로 이렇게 새로운 위험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기술과 그 기술의 그림자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규칙,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이번에 바뀐 NFTC 106은 바로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한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